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탑승객을 가득 싣고 출발 준비 중인 여객선. 잠시 후 여객선은 목적지를 향해 항해를 시작한다. 그런데 얼마 후 여객선에는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그 안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일본 온슈 동북부에 위치한 도호쿠 지방, 후쿠시마, 미야기, 아오모리 등 6개의 현이 위치한 이곳에는 북쪽의 홋카이도로 이동하기 위해 1900년대 초부터 선박이 운행되기 시작한다. 아오모리에서 홋카이도의 하코다테로 향하는 세이칸 항로를 통해 4시간 30분간 운행되던 페리선은 일본의 구규철도에서 건조한 도야마루라는 열차 운송 페리선으로 1954년 9월 이 세이칸 항로가 속해 있는 스가루 해협에서는 일본 판타이타니코 사건이라 불리는 침몰 사건이 발생한다. 1947년 11월에 진수된 도야마루는 무게 4,000톤, 길이 118m로 약 1,000명 이상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여객선이었고 1954년 침몰 이전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철도 차량을 운송하며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다. 1954년 9월 26일 일본의 남단에 위치한 규슈 지방에는 당시 15호 태풍이 상륙해 있었고 기상관 측상 이 태풍은 시속 110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어 오후 5시경이면 스가루 해협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다. 오전 11시경 아오모리를 출발해 하코다테 항에 입항한 도야마루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기 전 아오모리로 돌아가기 위해 오후 2시 40분에 다시 출항할 예정이었는데 잠시 후 오후 12시 40분경 하코다테를 출발해 아오모리로 향하던 화물선으로부터 엄청난 파도와 강한 풍속이 보고된다. 이로 인해 출항 예정이었던 두 척의 선박은 비교적 크기가 작고 내구성이 떨어져 위험하다는 판단에 운항이 중단되었고 이후 해당 선박에 탑승해 있던 승객들과 차량은 모두 도야마루로 이동해 실리게 된다. 오후 3시경 많은 승객과 차량의 이동 작업으로 도야마루는 예정보다 시간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이때 하코다테 시내에서 발생한 정전으로 차량 이송을 할 때 부두와 선박을 이어주는 가동교가 멈춰섰고 이 일로 출항 시간이 저녁으로 연기된다. 정전은 겨우 2분 후에 모두 복구되었지만 이미 일정을 늦추기로 발표하였기 때문에 변동은 없었는데 추후 이 2분에 불과한 정전으로 인해 수천 명의 탑승객들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 오후 5시경 하코다테 기상관 측대는 낮 시간대보다 현저하게 낮아진 풍속을 발표하였고 이것을 본 도야마루의 선장은 기상 상황이 선박을 운행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에 오후 5시 40분경 출항 일정을 발표한다. 오후 6시 39분경 마침내 아오모리를 향해 출항한 도야마루 선에는 120여 명의 승무원을 포함해 총 1,314명이 탑승해 있었고 배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바람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오후 7시경 제방 입구를 지나 항구를 완전히 벗어난 도야마루선은 갑자기 강해지기 시작한 풍랑에 당황하였는데 이때 삿포로 기상관 측대로부터 아직 태풍이 수십 킬로미터 내에서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전달받는다. 결국 도야마루는 높은 파도와 강한 폭풍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었고 이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닻을 내리고 멈춰서 파도가 잠잠해지길 기다리기로 한다. 그런데 이때 선미에 있던 차량 출입구에 열악한 데크로 해수가 밀려들어와 보일러실과 기관실 등이 모두 침수되면서 증기 엔진이 멈춰섰고 완전한 운전불능 상태에 빠진 도야마루는 고의적으로 좌초될 목적으로 모래해변인 나나의 해변으로 접근한다. 밤 10시 26분경 해안으로부터 불과 몇 킬로미터 거리까지 근접한 도야마루는 우연으로 45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였고 이에 좌초 신고를 받은 철도관리국이 급히 4척의 배를 이용해 현장으로 출발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으로 운항을 포기한다. 밤 10시 43분경 결국 파도를 버티지 못한 선체가 쓰러지면서 도야마루는 수심 12m 바닷속으로 전복되었고 이후 전복된 도야마루의 선체는
거의 완전하게 뒤집힌 상태로 배의 굴뚝이 해저에 박히게 된다. 사건 이후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도야마루 섬뿐만 아니라 당시 하코다 태항에 있던 8척의 선박에게도 피해를 입혔는데 대부분의 선박이 부서지거나 절단되었고 일부는 도야마루처럼 침몰되는 바람에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태풍으로 인한 선박의 피해는 무려 1130건에 달했고 사건 발생 1일 후인 1954년 9월 27일부터 시작된 조사에서는 사건 초기 주관적인 판단으로 출항을 강행한 선장의 책임과 기관실을 비롯해 선체 대부분이 침수된 것을 배가 침몰하게 된 여러 원인 중 하나로 보았다. 그리고 이어진 재판에서는 도야마루선 선장의 직무상과실 치사가 인정되나 해당 선박의 구조와 선박회사의 운항관리도 사건의 원인 중 일부라고 판결되었는데 일각에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선장이 단 한 번의 변명 기회 없이 죄를 적용받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 일로 사건 발생 후 선장이 순직한 해난사고에서는 선장의 직무상과실이라는 문장을 쓰지 않도록 합의된다. 그리고 도야마루는 하코다 태항 제3방 파제로부터 멀지 않은 거리에 좌초되어 있었고 선박의 뒤쪽 부분이 해저의 모래에 계속해서 접촉함과 동시에 강한 파랑 이배를 덮칠 때마다 선박의 기울기가 점점 가파라지다가 결국 침몰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앞서 선박 출항 전 정전이 발생했던 시간의 기상 예측에 따르면 선박이 제 시간에 출발했더라면 무사히 아오모리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한다. 침몰 직후 다행히 빠른 시간 내에 구조대가 투입되면서 1314명의 탑승객 중 159명이 구조되었지만 나머지 1155명의 사람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일본판 타이타니코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으로 선박의 열악한 시설물의 개선과 증기기관을 자동화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비롯해 아오모리현과 홋카이도를 연결하는 터널로 스가루 해협 해저 100m 아래에 길이 53km에 달하는 세이칸 터널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침몰된 도야마루의 선체는 추후 인양되어 조사 후 모두 해체되었고 사건의 발단이 된 15호 태풍은 도야마루 태풍이라 명명되었다. 한편 이 사건은 일본의 여러 작가들에 의해 추리소설과 영화로 제작되었고 일부는 만화의 한 장면으로 표현되면서 현재까지도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